이 경험이나 감은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 그 1kg 싹 담아주면 한 번에 딱 맞히잖아요. 한 20년, 30년 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기 이제 6월 거의 말이 가깝네요. 저희 평택 오늘은 지제 역세권 개발하는데 저희 설명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공고고시가 나고 나서 저희한테 아마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한 30-40통은 온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직접 방문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 보시고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모일 테니까 설명회 해달라고 해갖고 지금 아침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시죠. 네, 여기는 평택 지제역 그 대책위원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곧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다양한 이야기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뭐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고 좋겠다 해가지고 네. 한번 전화해서 친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아마 내 집원이 어딘지,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딘지, 비교 표준지가 어딘지 보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고 이거는 여기다가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남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운 남양에 있고요. 남양에서 한지는 지금 서남부권 중심으로 한 20년 좀 넘는 것 같아요. 토지보상 한지는요. 하고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뭐 몇 군데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근데 오늘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첫째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솔직히 드릴 얘기는 별로 없다. 예.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그래서 또 그래도 불러줬잖아요. 불러주면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일간 공부를 했는데 집어쳤어요. 예. 왜 집어쳤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즘 세상이 좋아서 보면 유튜브고 뭐가 다 잘 나와 있어. 너무 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뻔한 얘기, 뭐 여기 뭐 법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럴 것 같아 갖고 그러면 한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옆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분들하고 원래 환지 얘기가 왔었고 도 아마 거의 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그쪽의 사례라든가 앞으로의 제가 지금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실질적인 얘기, 뭐 수용재결이니 이의재결이니 뭐 보상금 많이 받아들이니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보면은 다들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일 많이 했고 여러 번 오래 했고 잘 하는데 우리 하면은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닌 말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로는 뭐 27년 얘기 나오는데 지금 오늘이 24년 6월이죠. 6월. 이제 내일 모레 7월이죠. 그러면 말에 의하면 뭐 25년 말에 주니 6년에 주니 하는데 그때 가면 군대 갔던 아들이 돌아와요. 18개월이면. 예. 그리고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예. 그 정도로 긴 시간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보니까 토지보상을 지금까지 하면서 느꼈던 거는 늦어지면 늦어졌지 빨라지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예. 제가 볼 때는 빨라지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못 봤고 지금 아마 얘기들도 많을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저렇게 하면 좋대더라, 카드라 얘기도 많고 뭐 돈 된대더라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것들이 뭘까를 해서 대충 이따가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공부하듯이 오늘 좀 약간 오늘만큼 시간 내세요. 왜? 저도 한 3일간 그래도 잠 안 자고 여기서 공부해갖고 이분들한테 어떤 거 알려줄까 하고 왔으니 배고프실 때 좀 참으시고 빨리 끝낼게요. 지루하지 않게. 예? 지루하지 않게. 그러게. 예, 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제 말씀을 듣고 좋으신 분도 있지만 제 말씀을 듣고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니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딱 한 생각이 있어요. 막말로 내 말씀이 불편해서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가야지 내가 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제 나름 제가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경험에 의해서. 이 경험이나 감은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 그 1kg 싹 담아주면 한 번에 딱 맞추잖아요. 한 20년, 30년 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제 경험상에 의하면 뭐 고덕, 브레인시티 저희가 업무 경험을 했던 곳들이에요, 다. 하고 그때도 그 주유소 앞에 아마 대책위원 사무실이 가장 많았었고, 특히나 여기는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무엇보다 평택에 애정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중에서 지금 인구 유입률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화성, 용인, 평택이에요. 시라고 다 지자체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기 남북도를 따지면 경기 북부는요 약 300만, 350만이 있고요. 경기 남부는 약 1000만이 넘어요. 100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서울 인구는 지금 950만이에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우리 서남부권이 특히나 앞으로 상당히 매력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담이지만 평택시장이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하려는 건 알지만 너무나 조금은 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 저 평택에 보면 중부차고지라고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업무를 했었고, 평택 동부화대로는 한라건설에서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저 여기 30분 왔어요. 차 오는데 앞구르기 한 번 하면 평택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화성 원체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가깝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지제역 같은 경우도 저희 사무실에 오기를 한 3, 40분 정도 전화가 왔고 오신 분들도 한 서너 명 되신 것 같아요. 몇 분들이. 아마 혹시 사모님 저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몇 분들이 오셨었어요. 오셔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 환지였었고 뭐 어디서 소송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에서 사업 제한자로 제가 여기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네, 감정평가. 아마 다른 데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감정평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공사 할 놈이 하나 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하나 하는 거고, 다음에 주민들이 땅 반 사람 반 모여갖고 추천하는 거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많이 잘 아시겠지만 옆집이 친하든 뒷집이 친하든 뒷집이 밉든 앞집이 밉든 주민 추천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뭘 갖고 주민 추천을 해야 되냐면, 이거 제가 오늘 아주 개인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단 나이 드시고 완고한 평가사님들이 조금은 대화가 안 돼도 그분들이 잘하세요. 제 경험상에 의하면.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좀 맘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고집 세시고. 웃으시네. 고집 세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잘하세요. 예.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개별 요인 또는 그 밖의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밖의 요인이라는 건 주변 거래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 사례. 그러니까 토지보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별 요인, 네 땅과 요 땅의 차이가 뭐냐, 요 개별 요인, 비교 표준지.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은 저기 얼마 받았어, 여기 얼마 받았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밖의 요인을 그 밖의 요인에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선정했잖아. 그 사람 반 모아서 땅 반 모아 줬잖아요. 그걸 우리 편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걸 싹 던져 보시면, 그분이 공부를 하고 오셨거나 어느 정도 안다면, 저는 사례에 요 지역에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럼 아까 말하는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좀 쓰는 게 좀 좋냐. 물론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야. 확률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무서운 거 별로 없으시죠. 네. 똑같은 거예요. 예. 살아볼 만큼 살아보시고 경험할 만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게 잃고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큰 법인에서 퇴직을 하셔서 중소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선정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왜? 나 이런 데는 메이저예요. 대한민국에서 감정평가사가 4,000명 있어요. 4,000명 중에 2,500명이, 2,800명이 어디가 있냐?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00명 중에 3,000명이 수도권에 있다고요. 거기에 300명이 인천에 있고요. 나머지가 서울, 경기에 있어요. 예. 여기 젊은 사람들 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 법인 크고 잘하고 가장 많이 한다. 평가는요, 대부분 봐봐요. 평가에는 종류가 있어요. 땅 담보 평가 있고, 아파트 평가 있고, 상속 증여 평가 있고, 또 이제 요분들 얘기하실 거예요, 나중에. 야, 나는 말이야, 경매 사가지고 했는데, 그때 법사가가 이거였는데, 아시죠? 경매 최고가가 이거였는데, 왜 이것도 안 돼? 경매가하고 그 가격은 다른 거예요. 경매는 유찰될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요 평가가 다 다른 평가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산 탕정 같은 데 보면은 이 양반들이 뭐라면 국가가 공시지가를 줘요. 야, 너 공시지가 해. 이러면서요. 기업에다가 평가서 주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또 뭐를 하냐? 주민추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일반인들이 평가사를 만나는 건 내 땅, 내 아파트 담보 잡는 거 외에는 평가사를 만날 일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세금이고 뭐고 할 때는 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재밌는 사실은 우리 지금 왕숙지군이 뭐니 뭐 공전염, 전철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감정평가사 감사를 5배 늘렸어요. 5배. 그거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고춧가루 한번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삼선에 안 맞히고 이러면 뭐 잡을 게 하나도 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감정평가한 걸 갖다가 경찰을 10명 뒀다면 50명을 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정부에서 너네들 내가 지켜보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양반이 또 뭐를 했냐? 협의감정평가도 하고. 그럼 누구 말 듣겠어? 머슴은 세경 주는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요. 법 얘기보다는 이제 옛날 얘기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대형 법인만이 좋은 건 아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질적인 얘기. 지금 제가 여기서 뭘 갖고 왔냐면, 그래서 저한테 이 주민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요청사항 있잖아요. 요청사항. 이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내가 조언을 준 것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앉아들 계시는데 보상이 된다는데 사람들이 모여는 있는데 뭐가 될 거는 갖고 잘하면 더 받을 것 같기도 아니고 이게 의미 없이 모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국가가 주는 대로 그거 뭐 우리가 할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부분이 맞아요. 네, 맞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잠깐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은 정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이제 이주자 택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이주자 택지, 그렇죠? 집 있는 사람들 뭐 협의 양도인 택지 이런 얘기 하면서 주로 대책에서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뭐 층수 올려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통상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택시하고 추라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은 똑같아요. 이게 나쁜 놈들인 게 뭐냐 하면 여기 관계자 없으시죠? 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놈들인 게 뭐냐면 보면은 예를 들어 도로가 12m 도로예요. 그런데 얘네가 나중에 분양평수 늘리려고 10m 도로로 줄여버리기도 해요. 그럼 분양평수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신도시가 들어가고 뭐가 하고 막 되는데 그러면 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양평수도 늘리고. 그럼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 제한했잖아. 얘네는 먹고 튀면 그만이야. 가면 그만이야. 그럼 우리가 남은 사람 누가 욕해요? 평택시고 나쁜 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잡을 때 누구하고 잡아야 되냐?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잡으셔야 돼요. 예. 그런 걸 잡으셔야 되고, 아까 그 상향되는 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주민들이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공실도 많잖아요. 예전에는 대토 그러면 환장을 했는데 요새 대토나 그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대토는 왜 이렇게 비싼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봐봐요. 여러분들은 개발 이익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전으로 사고 답으로 사고 임으로 사고 그런 걸로 사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개발했어? 내가 내 돈 주고 개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 개발이 안 줄 거야.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토는 왜 비싸냐? 야, 개발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개발 이익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너 땅 줄게. 이러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왜냐면 내가 다 해놓,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 땅 1000평 뺏겼는데, 물론 이제 뭐 주거지, 상업지, 업무시설용지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 누구 말 들어, 늘? 말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에 수용당했는데, 상업지 받는다 하는데 1000만 원 달라고 1100만 원 달라 그래. 이런 날강도가 어디가 있어. 거기다 세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게 아니라, 유예시켜 준다는 거지, 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일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답답한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참 답답해요. 저도 일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삐약거리고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나누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용적률 4층까지 올릴 수 있다. 어떻게 올리냐? 그래서 A그룹에서 난리 치니까 그 다음부터 있는 모든 것들이 이주야 택지 다 4층까지 다 올려줬어요. 그 사례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철도 했거든요. 철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철도로 인해서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성처럼 막힌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는 철도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혐오시설이에요. 혐오시설. 그러니까 시도, 중도 이런 거는 달라. 쉽게 말해 도로에 있는 도로랑은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어요. 야, 집 망가졌으니까 우리 저 사람 살게 집 해줘. 10호 이상이면 해주게 돼 있어, 법으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귀찮잖아요. 귀찮잖아. 해주는 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2,400 줄게 이러니까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 그래서 전곡항 아시잖아요. 전곡항. 거기다가 집 부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전곡항까지 30분 걸리는데 여기서 평택 가는 것처럼 거기를 왜 만들어줘? 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찾았냐? 이주야 택지 받은 사람들 쫓아가서 철도시설공단에 안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쫓아가서 찾은 거예요. 너네 왜 얘네 해줬는데 우리 안 해줘? 이래가지고 지금의 이주야 택지 부지는 어디 생겼냐? 앞에 거기 단지를 그래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우는 놈 젖준다. 그냥 울지 말고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라. 그리고 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해줘야 데이터가 나온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건 뭐 제 말이 100%는 아니지만 수원 영통에는 데이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상가는 맛보여야 좋아요. 맛보여야지. 그러니까 맛상가가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 상가는 조금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그 외의 상가들은 지금 거의 힘들다고 봐도 돼요. 그렇지. 뭐 광장이 있다든가 공원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볼 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안 돼. 저희가 요청하는 게 지금 저희 대책에서 요청하는 게 이따가요. 이따가.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럴 경우 그 내용 내가 다 준비해 왔어 지금. 준비해 왔어. 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만큼을 해달라고 지금. 예. 예. 그래도 뭐 법학 박사니 뭐 동네 똑똑한 양반들은 다 데려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서 요게 이제 답변서가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끝으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왜? 여기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내가 봐도.
네, 똑같아.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에서 한 답변이에요. 이 양반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공동주택 용지 달라고 한 거야. 공동주택 용지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 용지 달라고 한 거예요. 했는데 소위 말해서 안 준다. 안 준다. 이주야 택지만 주겠다. 네. 왜?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니까 못 주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공동주차장 설치 요청 이거는 아주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요즘은 사거리에 있는 데가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있는 데가 장사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장 확보를 조금 오버스럽더라도 대책위원장님 및 임원들 분들께서는 꼭 그쪽에다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거 환경 개선에 의해서 그거는 해야, 그래야 땅값도 올라가고 그래야 집값도 좋아지고 그래야 사람도 모여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맞아, 귀찮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용적률 상향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아까 했듯이 시를 상대로 또는 시를 상대로 해줬으니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게 한 번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선례가 없어서 그렇지 선례가 생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주권 이주자 택지하고요. 이주권은 다른 거예요. 이주권은 뭐냐, 그린벨트가 들어간 경우에 그린벨트에 한해서, 그러니까 알죠? 우리 개발제한구역 이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안에 집들이 있거나 농장이 있다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협의 양도인 주택이라고 보면 이게 뭐냐면 아파트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요청을 하면. 아파트. 그렇죠. 예,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기 뭐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비닐하우스가 뭐 300제곱 이상이거나 그 전답 임야 같은 것들이 1000제곱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아시죠? 전원주택 같이 일일씩 집만 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포기했을 때. 그렇죠. 예.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는 안 줘요. 무조건 하나라고 보면 돼요. 하나. 권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동호수 지정 요청이라는데 이거 형평성 문제로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또 가장 요청하실 게 뭐냐면 얘네들한테 이 도면, 얘네 그 환경영향 평가 받고 이제 가도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갖고 어떡하냐. 여러분들 이주야 택지 또는 이제 생활대책 용지라고 해가지고 영업한 사람한테는 그 땅을 6평 또는 8평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 조합이라고 하지. 그치. 근린상가라든가 막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주야 택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협의 양도인 택지나. 도면을 보면 주민들끼리 그 걔네 중심 상업지구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막 그 아시죠? 가지도 않는데 그 구석에다가 쳐박는 거 놓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여기다가 우리 주민들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만 협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봐봐요. 주차장 들어가지, 앞에 공원 들어가지. 그런 다음에 요런 부분 또 상업지 가깝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기 살기로 걔네들은 단체로 얘기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보상가 올리는 건 생각보다 글짓기를 잘해야 돼요. 뭐 저희가 못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잘해요. 저희 잘하는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치, 상가 같은데 그 저기 구석기고 누가 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이전 대책에 대해서 여기는 에서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거 건의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이전 대책, 예를 들어서 하남에 있는 갑자기 제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건 이해해 주세요. 하남 옆에 그 기업 이전 대책 부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글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H테크노밸리 양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뭐 말로는 IT라고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등급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기업이전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장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청해 보시면, 제가 볼 때 그 협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천이나 국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면 고랑 파는 거. 그게 지적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는 국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게 있어. 지금은 뭐 평평하다든가 물이 안 흘러가든가 그런 것도 3분의 1로 줘요. 그러니 메꿔요. 큰 문제 없으면.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물만, 그러니까 최대한 최소화 시키라고. 왜냐하면 얘네들 눈에는 덜 주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국어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조성원가, 예를 들어서 이주야 택지가 됐든 협의양도인 택지가 됐든 수많은, 그러니까 직접 보상은 돈, 간접 보상은 뭐 딱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는 조성원가 할 때 얘네가 보면 아파트 들어갈 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협의양도인 할 때 협의양도인 주택 준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그럴 때도 얘네들이 그걸 빼고 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조성원가 산정 시 주민들 참여하게 하세요. 여기서 조금 계산되거나 이런 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자족시설용지. 자족시설용지라는 건 뭐냐면 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라며요. 그러면 아닌 말로 우리 시골 가도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렇듯이 뭐 테니스장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도서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아닌 말로 와서 알잖아요. 뭐 하는지. 제가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면 내가 끌려갈 것 같아가지고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요. 그래서 자족시설 용지 요청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광역교통계획도 말씀을 하세요. 교통시설이 어떻게 되겠냐.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스캔을 해가지고 놔두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참고로 데이터 삼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우리 이거 딱 안 들어가도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먹고 살았잖아. 뭐 힘들든 안 힘들든. 그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공고가 나면 주민들끼리 사부오열돼. 이렇게. 그러면 누구는 보상금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늦게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이거 수용된다고 해서 지금 땅값 올라가서 땅 사놨다.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아마 그래서 서로들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은 많이 했어요. 얘네들의 목적은요, 사부오열 돼서 누구 노인네들이나 영감님들이 야 그냥 받고 말어 이거를 자꾸 할수록 얘네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열성이니까 지금 이 귀한 시간 오셨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돈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집중화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여기 있는 분들 5만 원 10만 원 내가지고 그래 프랭카드도 한번 달아보자, 우리 그래도 모두의 도움을, 뭐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 꼴 보기 싫어서 이러면 누가 이겨?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첫째, 물론 우리가 이제 더 연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는 거를 80, 90으로 본 거죠. 그 투기하는 사람들, 그 아웃사이더지. 우리는 우리 거 좀 있는 거라도 뺏기지 않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지금 1시가 가까운데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상을 찾아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보면은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저 이제 누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거꾸로 신지 않도록 아마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